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객관식 15번 문제부터 순서대로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5번 문제는요, 수열 문제입니다. 15번 문제 약간 까다롭게 느끼셨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보시면 첫째 항은 0인데요. 그 다음 번째는 이제 점화식으로 표현해줬거든요. 그러니까 0보다 작으면 k 플러스 1분의 1을 더하고 0보다 크면 k분의 1을 빼라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풀면 과연 우리가 어떻게 접근을 해야 될까라는 고민이 좀 듭니다. 사실 이게 시험장에서 이 문제를 만났을 때 여러분들이 어떤 방식으로 과연 푸는 것이 좀 더 좋은 방법일까? 저도 아직 고민 중이거든요. 그래서 일단 우리가 이제 수험생의 입장에서 보자면 아마 아무 조건도 지금 없기 때문에 처음에는 1부터 대입해보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대입할 때 너무 그냥 대입하지는 마시고요. 뭔가 이렇게 좀 도형이나 그림을 좀 활용해서 여러분들이 연습을 해보시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이렇게 선을 몇 개 그려놓고 이렇게 생각을 해볼게요. 만약에 처음에 내가 K를 1이라고 했다라고 해봅시다. 그래서 초항은 0이고 두 번째 항, 세 번째 항, 네 번째 항, 다섯 번째 항, 여섯 번째 항 뭔가 이렇게 나가요. 두 번째 항,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번째, 여섯 번째가 뭔가 됐을 때 이 첫 번째가 0이기 때문에 이 수열은 어떻게 할 거냐면 0보다 작거나 같으면 K에다 1을 쓰게 되면 2분의 1만큼 위로 올려라. 그러니까 두 번째는 여기 올라간 이 값이 딱 2분의 1만큼 위로 올라가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얘는 다시 1을 대입하면 1만큼 밑으로 내려가겠죠. 그러니까 이 같은 높이에서 1만큼 밑으로 내려가겠다라가 된 거고, 그럼 이 같은 높이에서 다시 네 번째에는 또 이 2분의 1만큼 다시 동일하게 올리게 되는 건데, 이 값은 지금 1일 때는 단순하기 때문에 2분의 1만큼 올라갔다 1만큼 내려갔다 다시 2분의 1만큼 올라가면 이게 한 번, 두 번, 세 번 만에 다시 제자리에 있는 0으로 찾아온다라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K가 1이 되면 이때는 A의 1도 0이고 A의 4도 0이고요. 그 다음에 A의 그럼 7도 0이겠죠. 땡땡땡. 그래서 이 값은 A의 3n 플러스 1번째 항들이 다 0이 될 거야 라고 하니까 여기다 7을 대입하면 21 더하기 1에서 22번째 항이 0 되는 게 맞죠. 그래서 요거는 22번째 항이 0이 되는구나 라고 이렇게 찾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이 이제 문제인데, 그 다음에 여러분들은 아마도 K에다가 하나를 더 대입해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K가 2가 되면 얘는 이제 어때야 될까를 생각해보는 거죠. 그러니까 첫 번째는 0이 맞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똑같이 올라갔는데 이 올라간 높이가 K가 2를 대입하면은 이제 증가할 때는 3분의 1만큼 증가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 같은 높이에서 감소하는 값은 몇이 되냐라고 하면 이 감소하는 값은 K분의 1이니까 2분의 1만큼 감소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내려갈 때는 다시 2분의 1만큼 밑으로 내려가겠죠. 그리고 다시 이 높이에서 다시 올라가는 건데 이 올라가는 높이가 지금 이 높이가 똑같은 높이만큼 증가를 하는 겁니다. 이렇게 3분의 1로 올라가겠죠. 그러면 이제 요 점이 점점 이렇게 밑으로 내려갔다 다시 올라가면 요 점이 점점 이렇게 낮아지는 건데, 요게 낮아질 때 얘는 한 번 건너뛰어서 바로 0이 됐는데 얘는 도대체 몇 칸 건너뛰어서 0으로 오냐를 이제 확인해 보면 되겠다라는 생각으로 아마 접근을 하셨다면 이 문제를 좀 빨리 풀었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보시면 근데 이게 바로는 잘 안 나오죠. 그러니까 이제 어떤 생각을 해봐야 되냐면 통분을 하겠다라는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누구하고 누굴 통분하냐면 3분의 1하고 2분의 1을 뭔가를 통분해 보겠다라는 생각을 하면 이 3분의 1이라는 값이 6분의 2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지점이 지금 6분의 2만큼 올라가는 거거든요. 그리고 이게 2분의 1이라는 건 6분의 3만큼 밑으로 내려오는 거니까 6분의 2에서 6분의 3만큼 밑으로 내려가면 이 지점이 마이너스 6분의 1인 위치로 가겠죠. 자, 그리고 다시 6분의 2만큼 위로 올라가니까 이 지점에서 마이너스 6분의 1에서 6분의 2만큼 위로 올라가면 얘가 플러스 6분의 1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다시 여기서 6분의 3만큼 밑으로 짠 하고 내려가면 이 높이만큼 다시 내려가면 여기가 이제 마이너스 6분의 2가 되는 거고, 이 상태에서 다시 6분의 2만큼 위로 올리면 이제 제자리로 와서 여기가 0이 된다라는 얘기니까 얘가 6분의 2, 6분의 1, 0 이렇게 내려오는구나. 그래서 얘는 첫 번째가 0이면 하나, 둘, 셋, 넷, 다섯 번째가 또 0이 되는구나 라고 이렇게 찾을 수 있겠죠. 그래서 K가 2가 되면 첫 번째도 0이고 그 다음에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다섯 칸을 건너뛰니까 여섯 번째도 0이고 그 다음은 또 11번째도 0이고 뭐 이렇게 갈 거란 말이야. 그럼 이게 얘는 A의 뭐가 되겠다? 이것은 5n 플러스 1번째 항이 0이 되겠구나 라는 이런 규칙을 발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규칙을 만약에 여러분들이 발견하게 되면
하나를 뭐 더 해보는 거지. 그래서 K를 만약에 3이라고 한다면 어떻게 되겠니? 라고 하면 K가 3이면 처음에 얘가 3인데, 처음에 0인데, 첫째 항에서 0인데, 얘가 얼만큼 올라가니? 그럼 위로 올라가는 이 값이 K 플러스 1분의 1이니까 4분의 1만큼 위로 올라갈 거야. 그 다음에 이게 밑으로 내려오면 얼만큼 내려오겠니? 그러면은 다시 3분의 1만큼 밑으로 내려올 거야 라는 얘기니까 증가한 양, 통분을 해보시면 이 값이 12분의 3만큼 위로 올라간 거고 얘는 12분의 4만큼 밑으로 내려오니까 이 지점이 마이너스 12분의 1이 될 겁니다. 그리고 여기서 또 다시 12분의 3만큼 올라가니까 이제 여기 올라간 이 높이가 12분의 2가 되겠죠. 그러면 3 됐다, 2 됐다, 또 한 칸 건너서 1 됐다, 그 다음 0으로 내려오겠죠. 이렇게. 이해가 되십니까? 그러니까 이제 얘는 하나, 여기가 첫 번째 항,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번째 항이 다시 0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찾아보시면 여기는 첫 번째 항이 0이었는데 그 다음에 7개를 건너뛰어서 여덟 번째도 0이 됐고 그 다음은 또 7개를 건너뛰어서 15번째 항도 0이 됐고 여기다 또 7개를 건너뛰어서 22번째 항도 0이 됐고 하여간 얘는 A의 7n 플러스 1번째 항이 계속 0이 되는 이런 상태가 만들어지는구나 라고 찾을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걸 이제 여러분들이 일반화할 수만 있다면 문제를 푸는 데는 어려움이 없겠죠. 그래서 이게 일반화가 되느냐가 문제인 거죠. 그래서 이제 일반화를 만약에 못하겠다라고 한다면 이렇게도 그냥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여기는 3개. 그럼 여기는 1개, 2개, 3개, 4개, 5개. 그럼 여기는 1개, 2개, 3개, 4개, 5, 6, 7개. 그러면 3, 5, 7, 9 이렇게 나가는구나 라고 발견하셔도 좋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발견하시면 되는데 그 3, 5, 7, 9라고 하는 숫자가 실제로 여기서 이제 여러분들이 발견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이게 지금 여기가 2분의 1이거든요. 그러니까 여기가 2분의 1이라는 높이가 된 거고 요 2분의 1이니까 그 다음 한 칸 건너면 얘가 2분의 0이 돼서 요게 그냥 3개만 지나가면 바로 0이 된다라는 뜻이에요. 그럼 얘는 6분의 2가 됐으니까 2였다 음수였다 1이었다 음수였다 0이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요게 2일 때가 5개가 되는 겁니다. 그럼 요게 3개일 때는 3 됐다가 K가 3일 때는 3 됐다가 음수였다가 2 됐다가 음수였다가 1 됐다가 음수였다가 0이 됐구나라고 하는 거니까 여기에다가 곱하기 2를 하고 더하기 1을 하면 되는구나 라고 생각을 해본다면 이제 진짜 K라고 하는 값이 뭔가 K로 등장했을 때 식을 써보시면 A는 첫 번째도 0이 나올 거고 그 다음 0 나오는 게 몇이냐 그러면 A에다가 1 더하기 하고 여기다 2배에서 더하기 1을 하면 되겠죠. 그래서 여기다가 내가 2K 플러스 1만큼 이렇게 쓰게 되면 결국은 2K 플러스 2번째 항이 0이 나온다 라고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요걸 식으로 써보면 여기가 2K 플러스 2번째 항에서 얘가 0이 나오게 되는구나 라고 이렇게 생각하는 거고 그러면 그 2K 플러스 1에다가 얘는 1을 더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반복이 되도록 만들면 A에 2K 플러스 1N 플러스 1번째 항이 계속해서 0이 된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해보시면 이제 22번째 항을 만들려면 홀수 곱하기 몇 더하기 1 해서 이게 22번째 항이 나와야 되는 거니까 될 수 있는 값은 몇이 되겠습니까? 그럼 요게 이제 22번째 항이 나올 수 있는 요 첫 번째가 요 n에다가 내가 몇을 대입하면 k에다가 1을 대입하는 순간 여기가 3이 되기 때문에 3 곱하기 7 해서 21을 만들어서 이렇게 만들게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k가 2가 됐을 때는 안 됐던 거죠. 얘가 5니까. 그 다음에 k가 3이 되면 얘가 7이기 때문에 7 곱하기 3 해서 21이 돼서 더하기 1 하면 또 된다라는 이런 식으로 표현이 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써보시면 A에 n 곱하기 2k 플러스 1 플러스 1번째 항이 됐는데 요 번호가 몇이었으면 좋겠다? 요게 22번째 항이었으면 좋겠다 라고 이렇게 규칙성이 발견될 수는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걸 이제 규칙으로 이렇게 발견해서 식을 쓸 수도 있을 것 같고 그다음에 좀 더 가보면 이게 이제 1, 12, 3 이렇게 나왔으니까 요 값이 그냥 K에다가 10을 쓰면 여기 21이 돼버리는 거 아닙니까? 그럼 21 더하기 1 하면 그냥 22가 되는 거니까 이 뒤로 건너가면 K가 몇일 때도 된다? 10일 때도 된다. 이렇게 이제 발견을 하실 수 있어요. 그래서 보면 가능한 건 지금 1하고 여기 있는 3하고 여기 있는 10하고 이렇게 3개가 나오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순서대로 가보면 이제 잘 보는 거죠. 1 더하기 어떤 홀수 2K-1의 n배 갖고 21이 나와야 되는데 22라는 숫자가 1 더하기
몇이냐 그러면 이게 21이라는 숫자거든요. 그러니까 이 21이라고 하는 숫자를 만들 수 있는 방법이 홀수 곱하기 n 이렇게 만들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숫자가 될 수 있는 게 뭐밖에 없어요. 1이 있고요. 그 다음에 3이 있고요. 그 다음에 5가 있고요. 7이 있고요. 뭐 이렇게 홀수가 될 텐데 다 되나요? 그러면 K가 1일 때가 얘가 3이 되기 때문에 이런 숫자는 될 수가 없죠. 그래서 K가 1일 때가 얘가 3이 되는 거고 K가 2가 되면 얘가 5인데 그러면 5 곱하기 몇 해서 얘가 22가 나올 수가 없겠죠. 그래서 요거는 또 될 수가 없다 이런 얘기고 그 다음에 7이 되려면 K에다 7을 쓰면은 K에다 7을 쓰는 게 아니라 K에다 몇을 쓰면 요게 3이 되냐 뭐 이런 얘기잖아요. 그래서 요게 지금 요 부분이 그냥 21이 나와야 되는 거니까 21이 나올 수 있는 숫자는 결국 3, 7에 21이 되는 거죠. 그래서 21 곱하기 1이 되거나 3 곱하기 7이 되도록 만들어야 되는 거니까 K가 될 수 있는 숫자는 1, 그 다음에 K가 될 수 있는 숫자는 3, 그 다음에 K가 될 수 있는 숫자는 10 이렇게 3개밖에 없다라는 게 발견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풀어봤는데 이렇게 해서 규칙을 찾아보는 것도 하나의 방법인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또 뭐 이런 방법들도 있을 것 같아요. 이게 계속 증가했다, 감소했다, 증가했다, 감소했다, 증가했다, 감소했다를 하게 될 텐데 이 숫자들이 결국은 증가하는 것은 계속 증가를 할 거고 감소하는 것은 계속 감소를 하는 거니까 증가는 증가끼리 다 더해보고 감소는 감소끼리 다 더해보고 뭐 이런 형태의 방법도 가능할 것 같긴 해요. 그래서 그런 것들도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을 해보시고 그리고 이제 시험이 끝나면 뭐 다른 선생님들의 다양한 어떤 풀이법도 여러분들이 한번 보시고 비교를 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양한 풀이법을 연구를 해보는데 중요한 건 시험 시간에 이걸 어떻게 풀 수 있을 것이냐가 가장 중요한 거거든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K 플러스 1만큼, K 플러스 1분의 1만큼 증가를 했어. 그리고 다시 K분의 1만큼 감소를 했어. 그리고 다시 K 플러스 1만큼. 그러니까 증가, 감소, 증가, 감소, 증가, 감소인데 이게 순차적으로 조금씩 내려오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내려가는 양을 발견하는 것, 그게 이 문제의 사실 핵심은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여간 그런 규칙을 발견할 수 있도록 열심히 연습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15번의 해설은 이 정도로 마무리를 짓도록 하고요. 이제 14번 문제를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4번 문제는 이제 정적분으로 표현된 함수죠. gx라고 하는 함수가 뭔가 이렇게 양쪽으로 함수가 나눠져 있는데 보통은 이제 우리가 어떻게 많이 구성이 돼 있냐면 어떤 gx라고 하는 함수가 양쪽이 서로 다른 함수야 그리고 얘가 어떤 연속성을 가져라고 하는 뭐 어떤 22번 문제와 같은 형식이 더 많이 출제가 되는데 지금은 뭐냐 하면 이 함수 자체가 3차 함수로 하나의 함수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의 함수를 양쪽으로 서로 다른 연속인 fx로 뭔가를 표현하겠다라는 뜻이겠죠. 그러니까 일단 x에다 0을 대입하면 첫 번째 g0은 당연히 0이다라는 사실을 발견하시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양변을 당연히 미분하겠죠. 그래서 내가 g'x를 만들면 이 g'x는 최고차 한계수가 1인 3차 함수를 미분한 함수니까 이 g'x는 그냥 연속인 2차 함수가 되는 겁니다. 그때 이 g'x가 0보다 작은 쪽에서는 마이너스 fx다 라고 이렇게 표현이 될 거고요. 그 다음에 x가 0보다 크거나 같은 쪽에서는 얘는 그냥 fx다 라고 했는데 3차 함수의 도함수는 당연히 연속성을 갖고 있으니까 이게 0에서 당연히 연속성을 가져야 되겠죠. 그러니까 이제 여기서 자연스럽게 여기다 0 대입한 값과 여기다 0 대입한 값이 같아야 될 테니까 f0은 0이다. 또 f0이 0이기 때문에 g'0은 당연히 뭐가 돼야 된다? 0이 돼야 된다라는 생각까지 하셔야겠습니다. 그래서 이걸 보고 연속이다라는 생각을 빨리 찾아가라고 기억번에서 바로 f0은 0이냐라고 질문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보시고 당연히 3차 함수, 다항함수의 도함수인 g'x는 연속이기 때문에 이 함수가 이렇게 될 거야 라고 하고 그렇다면 이제 어떤 얘기냐면 g'x라는 함수가 뭔가 등장을 할 수 있겠죠. gx가 어떤 3차 함수로 이렇게 나왔어. 그럼 이제 g'x라고 하는 함수는 이렇게 생긴 어떤 2차 함수일 거야 라고 생각을 하겠죠. 그럼 이게 g'x가 된 건데 이 g'x가 여기 어딘가 뭐 0이라고 만약에 얘를 잡는다라고 한다면 이제 이 g'x의 양수 쪽의 함수는 그냥 fx인 거야. 그러니까 이 g'x의 x가 0보다 큰 쪽, 이걸 만약에 x축이라고 이렇게 y축이라고 이렇게 잡는다면 x가 0보다 큰 이쪽의 함수는 g'x가 fx인 거야. 그러니까 이 함수가 그대로 fx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 G'X가 이쪽에 있는 0보다 작은 쪽은 이게 G'X인데 이 G'X는 fx에 마이너스를 붙였다라고 했으니까 아니 이런 그럼 이쪽에 있는 함수는 원래 fx는 얘가 아니라 얘였다는 얘기구나 라고 해서 이거를 x축에 대해서 대칭한 함수를 뭔가를 또 여기다 이렇게 만들어내서 이 부분을 fx 즉 fx라는 함수는 이렇게 된 함수가 아니라 이쪽은 이 함수 이쪽은 이 함수가 되고 이걸 뒤집었을 때 정확한 다항함수, 이차함수가 되는 모양의 함수구나 라고 추측을 하는 것이 바로 이 fx를 찾는 방식이다 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얼핏 보면 니은번에서 fx는 극대값 이런 데서 극대값을 갖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잘 보시면 이 gx라고 하는 함수는 g0이 0이고 g'0이 0이다 라고 했으니까 3차 함수인데 최고차항 계수가 1인 3차 함수인데 일단 최고차항 계수가 1인 3차 함수가 이렇게 서로 다른 두 개의 극값을 갖고 있다라고 한다면 둘 중에 하나가 0이어야 되겠죠. 그러니까 그래프를 그려본다면 이렇게 생긴 함수가 이쪽이 0일 수도 있고 이쪽이 0일 수도 있다라는 생각이 들 수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두 개를 여러분들이 일단 생각을 해보셨겠죠? 그래서 이렇게 두 개를 생각을 해봤는데 gx가 조건이 없기 때문에 gx가 만약에 이렇게 생겼다면 어떻게 될까에 대한 고민도 한 번쯤 해보셔야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gx라고 하는 함수가 0에서 3중근을 갖는 이런 함수였다라고 가정을 해본다면 이때 g'x는 당연히 어떻게 나오겠어요? 이런 함수에 대해서 이게 최고차항 계수가 1인 3차 함수 gx니까 그냥 이게 x의 세제곱이다라는 함수라면 이 g'x라고 하는 함수는 이렇게 생겼겠죠. 그래서 이 g'x라고 하는 함수가 바로 3x의 제곱이다라고 이렇게 등장하게 될 겁니다. 그렇다면 이제 fx라는 함수는 오른쪽은 이 함수를 따라서 잘 갔는데 왼쪽은 이 함수가 아니라 이렇게 생긴 함수일 수도 있어 라는 얘기예요. 그렇다면 그렇게 됐을 때는 이 fx는 극대값을 갖지 않을 수도 있겠죠. 그러니까 니은은 이제 그렇지 않을 수도 있구나 라는 생각을 하셔야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fx라고 하는 함수가 첫 번째 가능한 함수는 여기다 이제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요건 이제 이해가 됐을 테니까 지워보도록 하고요. 조건을 보시면 fx라고 하는 함수는 첫 번째 gx가 그냥 x의 세제곱이라는 함수로 나온다면 이 fx라고 하는 함수는 오른쪽은 뭐가 될 거고요? 오른쪽은 3x의 제곱이 되겠죠. 그래서 이게 x가 0보다 크거나 같으면 3x가 제곱이 되는데 왼쪽은 마이너스 3x의 제곱이라는 함수로 등장해야지만 여기다 마이너스를 붙인 함수가 g'x가 된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됐을 때는 함수가 어떻게 돼야 되냐? 그럼 원래 y는 x y는 3x의 제곱이라고 하는 함수가 이렇게 생겼다라고 한다면 이때 fx는 오른쪽은 이 함수고요. 반대쪽은 이렇게 뒤집어 놓은 함수가 바로 이게 fx라는 함수로 미분이 가능하면서 여기서 연속이고요. 그리고 극대값은 갖지 않는 함수도 나올 수 있구나 라고 생각을 하셔야겠습니다. 자, 이렇게 하나가 만들어지고요. 그 다음 두 번째, 이제 gx라고 하는 함수가 g0도 0이고 g'0도 0이라고 했으니까 0에서 중근을 갖는 어떤 함수다라고 그냥 이렇게 생각을 해봅시다. 그래서 이렇게 생긴 함수다라고 생각을 해보면 뭐 반대쪽도 나올 수 있겠죠. 반대쪽은 그래프가 뭐 이렇게 생긴 함수다. 뭐 이렇게도 나올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생긴 함수라고 이제 가정을 해본다면 이 두 군데에서 0을 갖는 함수가 이렇게 두 군데에서 0을 갖는 함수가 바로 이게 g'x가 될 겁니다. 자, 그럼 이 g'x라고 하는 함수는 이제 이렇게 생겼으니까 오른쪽은 이 함수를 그대로 따라가면 이 함수가 바로 누구니? 그럼 이게 바로 fx가 되는 겁니다. 근데 왼쪽은 이 함수가 아니라 이걸 지우고 얘를 이렇게 대칭해서 그려야지 이게 바로 이 빨간색 그래프가 fx가 된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해보시면 이제 요때 gx라고 하는 함수를 이번에는 뭐라고 생각하면 x제곱 곱하기 어떤 x 마이너스 알파다라고 이렇게 생각해 본다면 이제 g'x라고 하는 함수는
어떻게 나오겠습니까? 그럼 이제 g'x라고 하는 함수는 얘가 3x 제곱 마이너스 알파 x 제곱 이렇게 나올 테니까 이게 미분하면 3x의 제곱 마이너스 2알파의 x다라고 이렇게 표현이 되는 함수가 g'x가 될 겁니다. 그럼 이 표현되는 이 함수가 바로 이렇게 생긴 함수겠죠. 그럼 이제 실제로 fx라고 하는 함수는 다시 정리를 하셔야 되는 겁니다. 어떻게? x가 0보다 크거나 같은 쪽에 이 오른쪽의 함수는 이 함수가 그대로 나올 테니까 이게 3x 제곱 마이너스 2알파 x야 라고 이렇게 식을 세우시면 되는데 x가 0보다 작은 쪽에서의 함수는 어떻게 나올 거냐? 그러면 이쪽에 있는 이 함수는 여기다 마이너스를 붙여야 되겠죠. 그러니까 이 함수는 마이너스 3x의 제곱 플러스 2알파 x야 라고 이렇게 식을 세우셔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생겼던 뭐 알파의 값의 범위가 양수냐 음수냐에 따라서 왔다 갔다 하는 것일 뿐 식은 이렇게 동일하게 등장을 하게 되는 겁니다. 자, 이때 문제의 조건을 보면 f1이 2하고 4 사이가 나온다라고 했을 때 fx는 x의 서로 다른 실근의 개수가 3개냐라고 질문했거든요. 그러니까 일단 이 형식의 제일 첫 번째 세제곱 형식으로 나오면 이 fx가 이렇게 뒤집어졌기 때문에 여기 원점 지나는 기울기가 일자리인 직선을 이렇게 그리는 순간 얘는 무조건 세 점을 만나겠죠. 그러니까 요거는 신경을 쓸 필요가 없고 이제 문제는 뭐냐면 이 점을 지나면서 기울기가 일자리인 직선을 이렇게 싹 그어봤는데 이 만나는 교점이 과연 3개가 되냐 안 되냐에 대한 결정입니다. 그래서 이게 3개가 되느냐 안 되느냐에 대한 결정은 이렇게 보셔야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 어떤 2차 함수가 이렇게 통과를 하고 있다라고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 점에서의 접선의 기울기가 1이야 라고 하면 이 y는 마이너스 x라고 하는 직선하고 이 함수의 교점은 하나밖에 안 생기겠죠. 그런데 여기에 있는 이 직선의 기울기가 만약에 2가 됐어 라고 했는데 이 접선의 기울기는 마이너스 1인데 여기 실제로 기울기가 마이너스 2짜리인 직선을 이렇게 통과했어 라고 하면 교점이 여기 2개가 생겨버리겠죠. 그러니까 내가 지금 하고 싶은 건 뭐냐면 이 함수의 함수값을 가지고 이 알파의 뭔가 범위를 구할 수 있다면 이 점에서의 이 접선의 기울기가 과연 이 직선보다 큰지 작은지를 알 수 있겠다라는 생각입니다. 다시 한번 뭐라고요? 우리가 이제 fx라고 하는 그래프를 그려보면 fx라는 그래프는 잘 그려봅시다. 작은 칸이지만 열심히 잘 그려보겠습니다. 자, fx라고 하는 함수의 그래프가 이렇게 생겼다. 또 반대쪽에서 fx라고 하는 함수의 그래프가 이렇게 생겼다라고 해보면 요 윗부분을 지우고 얘는 다시 이걸 지우고 그래프를 그리면 이제 이렇게 생긴 직선이 된다라는 거거든요. 그러면 원래 여기 이제 지우기 전 단계의 이 함수에서 이 점에서의 접선의 기울기가 딱 1이 되면 이 점 하나 교점이 2개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만약에 기울기가 실제 이 점에서의 원래 접선의 기울기가 1보다 작아요. 그러면 함수의 그래프가 이렇게 됐는데 여기에 기울기가 일자리인 이 접선보다 더 가파른 직선을 이렇게 그리게 되면 교점이 3개가 나온다라는 거니까 이제 빨리 알파의 범위를 이용해서 이 점에서의 미분계수를 찾아야겠다라는 생각으로 얘를 접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f1의 값이 2하고 4 사이다 그랬으니까 여기다 이제 1을 대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0보다 크거나 같은 범위니까 여기다 대입해야 되겠죠. 그럼 f1은 식의 값이 3-2알파 이렇게 나오는데 이 값이 2부터 4 사이다 라고 이렇게 써보겠습니다. 그럼 마이너스 2알파라고 하는 값이 어떻게 나오냐? 그럼 1부터 마이너스 1까지 나온다 라고 해보겠습니다. 이거 뒤에 뭐 더 알파의 범위를 계산해도 되는데 그렇게 할 필요가 없는 것이 나는 지금 뭘 하고 싶은 거냐면 함수가 0에서 방금 어떻게 됐어요? 이렇게 생긴 함수가 있었다라고 하면 0에서 얘가 이렇게 바뀌었단 말이죠. 그러니까 원래 함수의 0에서의 이쪽 접선의 기울기가 몇인지를 빨리 찾아보고 싶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G'에다가 내가 그냥 빨리 뭐를 대입해? G'. 그러니까 G'이 아니라 이게 fx겠죠. 그러니까 f'에 빨리 0을 찾아보고 싶어요. 근데 이 fx에 0보다 크거나 같은 쪽에 있는 이 함수에서의 0에서의 접선의 기울기는 이건 미분해갖고 0을 대입하면 그냥 마이너스 2알파의 값이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마이너스 2알파의 값이 풀마 1 사이라는 거니까 실제 이 점에서의 접선의 기울기는 1보다 이렇게 작아요. 마이너스 1보다 작아요. 그 상태가 됐다라는 거죠. 그러면 다시 그래프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점에서의 접선의 기울기가 마이너스 1보다 작은 이렇게 생긴 함수가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이 기울기가 마이너스 1보다 더 작은 상태예요. 그리고 얘를 뒤집은 함수를 여기다 어딘가 이렇게 그려본 겁니다. 그럼 이 점에서의 접선은 1보다 또 작은 상태가 나오겠죠. 그 상태에서 기울기가 1짜리인 직선 여기를 지나가도록 이렇게 그려보니까 당연히 교점이 3개가 된다라고 해서 이 디귿도 맞게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여기서 요 f'0의 값을 이 f1의 값의 범위를 통해서 이 값의 범위를 구하고 그게 곧 기울기가 될 테니까 그걸 가지고 찾아보시면 개수가 몇 개인지 살펴볼 수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대충 풀지 마시고 좀 꼼꼼하게 정확하게 보통 우리가 막 이런 것도 많이 하잖아. 기억 맞고 니은 틀렸네? 그럼 뭐 기억 디귿이지 이런 생각도 할 수 있는데요. 그런 거 하지 마시고 시험이니까 평가원 시험이니까 꼼꼼하게 점검하려는 시도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다음번 13번 문제 보겠습니다. 자, 13번은요. 뭐 복잡하게 써놨는데요. 다 됐고요. 그냥 이렇게 봅시다. 이 함수가 얘가 지금 2의 x제곱이거든요. 근데 요거의 16의 x제곱은 2의 4x제곱인 겁니다. 그러니까 그래프를 지금 엄청 시험지에서는 개판으로 그려놨지만 실제로 우리가 이제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fx라고 하는 함수가 이렇게 있는데 여기에 f에 만약에 2x라는 함수가 있다라고 생각하면 이게 x축 방향으로 딱 반 줄어든 함수가 되는 거거든요. 근데 지금 여기는 2의 x제곱인데 2의 4x제곱인 거야. 그러니까 정확하게 얘기하면 이 길이에 비해서 이 길이가 4분의 1로 줄어들고 있는 거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그림은 마치 4분의 3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4분의 1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이 a라는 점에다가 64를 대입하면 얘는 64의 몇이 나와? 4분의 1이 나온다 이런 얘기야. 그러면 이 x좌표를 우리가 또 구한 거니까 이 점의 x좌표는 또 이 점의 x좌표에 4분의 1씩 나온다라는 이런 관점으로 그래프를 좀 볼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이걸 보시면 이렇게 이해를 하셨으면 좋겠고요. 문제는 뭐 이렇게 돼 있죠. x의 n번째가 k 플러스 k분의 1보다 작도록 만족시키는 n의 최소값이 6이 된다라고 했으니까 어떤 k분의 1을 만들었는데 x n번째가 됐을 때 처음으로 얘보다 작아지는 거거든요. 그러면 n번째가 됐을 때 처음으로 얘보다 작아진 거니까 n-1번째 얘보다 하나 작은 애는 어떻게 되는 거죠? 그럼 아직 k분의 1보다 작으면 안 되겠죠. 그러니까 얘는 k분의 1보다는 크거나 같은 상태가 이렇게 돼야 된다라고 식을 세울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걸 역수를 취해 보시면 이제 k라고 하는 값은 어때야 되냐면 이걸 역수를 취하면요. xn분의 1보다는 작아야 되고요. 그 다음에 x의 n-1분의 1보다는 크거나 같다. 이렇게 식을 만들 수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식을 세워보시면 되는데 아까 우리가 해봤잖아. x1이 뭐라고요? 64 곱하기 4분의 1이 된다 라는 얘기고 x2는 뭐가 되냐? 그랬더니 x2가 64 곱하기 4분의 1의 제곱이 된다 이런 얘기고 이걸 만족시키는 n의 최소값이 6이 된다라고 했으니까 딱 6이 됐을 때는 얘가 된 거고 5일 때는 아직 얘가 안 됐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5일 때는 얘보다는 크거나 같은 거고 6일 때 드디어 얘보다 작아졌다라는 얘기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가 5번째까지는 아직 얘보다 작으면 안 돼. 그러니까 얘가 크거나 같아야 되는 거고 6번째가 됐을 때 이렇게 되는 걸 찾아야 된다라는 건데 우리는 이미 이걸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x의 5번째 항이라고 하는 위치가 바로 64 곱하기 4분의 1의 5제곱인 거니까 이게 64가 4의 세제곱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4의 제곱분의 1 하니까 얘가 16분의 1이 되는 거고 그럼 얘가 16분의 1분의 1이니까 얘는 16보다는 크거나 같을 거고 그럼 이제 6번째는 64 곱하기 4분의 1의 6제곱 하니까 64의 세제곱분의 1 해서 얘가 64가 된다라고 해서 얘에서 얘를 빼니까 이제 답은 48개가 될 거야 라고 이렇게 찾으시면 되는 문항이 되겠습니다. 근데 지금 중요한 핵심은요 계산이 아닌 것 같아요. 중요한 핵심은 뭐다? 이걸 빨리 이해하자. 이걸 이해하면 문제가 너무너무 쉬운 문제가 되는 거고 이걸 이해 못하면 그러니까 그냥 내가 이거 잘 풀었어 라고 하면 끝내시면 안 되고요. 지수로그 함수에서는 계속 이런 형식을 만들어낼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얘가 지금 2의 x제곱인 함수인 거고 얘가 2의 만약에 4x제곱이다 라고 하는 함수가 있어서 이렇게 선을 연결하면
이 길이와 이 길이가 몇 대 몇이다? 그럼 이게 1대 4가 된다. 혹은 얘가 4대 1이 된다. 4분의 1로 준다. X축 방향으로 4분의 1로 줄었다. 이런 관점으로 보는 겁니다. 여러분 이건 잘하죠? sin 2x하고 sin x. 어떻게 된 거죠? 이 함수가 이 함수에 비해서 X축 방향으로 2분의 1만큼 줄어든 함수거든요. 여기를 3x라고 쓰게 되면 X축 방향으로 3분의 1만큼 줄어든 함수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관점으로 보셔야지 이 X 좌표들이 빨리빨리 구해질 거다라는 얘기예요. 자, 다음 12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2번은요. 저는 그냥 뭐 어렵지 않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서 안 풀고 넘어갈까 하다가 혹시나 해서 자, 등차 수열이 있습니다. 근데 첫째 항은 모르겠는데 공차가 3인 등차 수열이 있으니까 직선인데 기울기가 3짜리 있는 걸로 이렇게 뿅 하고 이렇게 급격하게 사실 올라가는 어떤 함수가 되는 거죠. 근데 이게 5번째 항하고 7번째 항이 있는데 부호가 서로 다르다고 했으니까 증가하고 있어야 될 테니까 여기 5번째 항은 여기 있을 거고 7번째 항은 여기 있을 거다라는 생각으로 접근을 해보니까 사실 왼쪽에 있는 이 수열들은 절대값이 필요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왼쪽에 있는 이 수열은 A의 7번째 항, A의 8번째 항, 땡땡땡 A의 12번째 항까지 그냥 다 더한 수열이 되는 거야. 자, 그리고 오른쪽은 이제 6 플러스 했는데 여기가 A의 2, 4, 6, 8 해갖고 12까지 쭉 나가는 거거든요. 그러면 얘가 2, 4, 6, 8에서 12까지 나가는데 문제는 뭐냐면 A2는 여기 있으니까 음수일 테니까 얘는 마이너스를 이렇게 써야 되겠죠. 그 다음에 A4도 마이너스를 써야 될 텐데 A6을 몰라요. 그러니까 얘는 그냥 절대값으로 이렇게 써놓겠다는 거고 A8은 양수일 거고 A10도 양수일 거고 A의 12도 이렇게 양수로 나올 거야 이런 얘기죠. 그래서 이제 이렇게 생각을 해봤어요. 이렇게 정리를 해놓고 보시면 8, 10, 12는 여기서 그냥 지울 수 있습니다. 8, 10, 12는 이렇게 지울 수 있어요. 그럼 이제 왼쪽에 남아있는 항이 뭐가 있냐면 A의 7번째 항, A의 9번째 항, A의 11번째 항이 이렇게 남아있고요. 이 두 개를 넘겨서 더해보면 A의 2번째 항하고 A의 4번째 항이 남고요. 마이너스 절대값 A의 6번째 항이 이렇게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 합이 6이 돼야 된다라는 얘기죠.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이 할 일은 6번째 항이 여기가 양수인지 음수인지 모르잖아. 근데 그냥 이걸 그냥 X라고 잡읍시다. 그래서 A의 6번째 항을 제가 그냥 X라고 이렇게 잡아볼게요. X라고 잡으면 이제 7번째 항은 X 플러스 공차니까 3이 될 거고요. 9번째 항은 X 플러스 9가 될 거고요. 그 다음에 11번째 항은 X 플러스 11이 되겠죠. 그러니까 6번째 항 11이 된다. 3 곱하기 6번째 항이 3, 5, 15 이렇게 나오겠죠. 그러니까 3씩 3씩 계속 더해간다라고 보면 되고요. 그 다음에 요거는 6번째 항이 X인 거니까 X 마이너스. 그러니까 6번째 항하고 2번째 항을 찾으면 번호가 4잖아. 그치? 그러니까 4, 3, 12가 될 거고 여기는 6번째 항을 X라고 하면 2개 차이 나니까 번호가 2니까 6이다. 이렇게 써질 겁니다. 그래서 여기다가 절대값 X까지 이렇게 뺐더니 이 값이 6이 나왔다가 이렇게 표현이 되는 겁니다. 이제 이걸 계산하면 되는 건데 이걸 이제 계산을 해보시면 X 하나, 둘, 셋, 넷, 5개가 나오죠. 그래서 5X 마이너스 절대값 X가 이렇게 있고요. 그다음에 이걸 계산하면 여기가 15, 12, 여기가 지금 18이니까요. 여기 두 개가 이렇게 지워집니다. 그래서 여기가 9가 됐으니까 여기가 마이너스 몇입니까? 마이너스 9다. 마이너스 3이다. 이렇게 나오겠죠. 마이너스 3 맞습니까? 잘 썼나? 18 A 플러스 D 9가 이게 잘못 쓴 것 같죠? 6이니까 3 잘 썼네. 3, 3은 9 11은 5, 3, 15 그 다음에 A2는 X 마이너스 5번째 항 이렇게 됐습니다. 자, 그럼 이제 이렇게 됐거든요. 그러면 여기가 X가 뭐 양수냐 음수냐 해갖고 이걸 그냥 뭐 절대값을 그냥 플러스 마이너스를 일단 그냥 써보는 거죠. 그래서 그냥 X를 양수라고 생각하고 그냥 이렇게 써보시면 4X가 몇 나와요? 마이너스 3 나오죠. 그럼 X가 마이너스 4분의 3이 나오니까 이게 맞지 않습니다. X가 양수라고 했는데. 그럼 이제 X가 음수인 거니까 여기가 이제 플러스라고 쓰면 6X가 마이너스 3이니까 X가 마이너스 2분의 1 이렇게 나오겠죠. 그래서 이 6번째 항이 마이너스 2분의 1로 이렇게 등장한다라고 해서 계산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내가 찾는 건 10번째 항이니까 10번째 항은 이 6번째 항에다가
4D를 더하면 되겠죠. 그래서 여기다가 12를 더하면 된다. 그래서 12를 더하니까 2분의 23이 최종적인 답이 된다라고 이렇게 계산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약간 어려운 느낌이 있어 보이긴 하는데 그냥 이렇게 나열해서 써보면 굉장히 단순하게 바로 풀릴 수 있는 문제다라고 보여집니다. 자, 그 다음 4점짜리니까 이것도 할까요? 네, 일단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 속도를 보면 속도가 E-T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E-T라고 되어 있으니까 요거는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냥 기울기가 1짜리인 직선인데 여기가 2고요. 2,0이 될 거고 4,-2가 되겠죠. 그러니까 요 값이 출발하는지 원점으로 되돌아오는 걸 찾아라. 그러니까 여기를 찾는 이런 질문이죠. 이거 엄청 쉽게 냈잖아요, 지금. 근데 작년 우리 수능 14번 보면은 생각보다 해석이 좀 어려웠잖아요. 그러니까 이거 너무 쉬운 것만 연습하지 마시고 이것도 어려운 게 분명히 나올 테니까 연습을 꼭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작년 수능 14번이라던가 뭐 이런 것들의 해석을 잘 연습해 보시고요. 지금은 제자리로 돌아왔다 그러면 당연히 4초겠죠. 그러니까 요거를 4초까지 적분을 하고 싶은 거니까 y는 3x라고 하는 직선을 만들면 4, 3, 여기가 12가 되겠죠. 그래서 이 넓이를 구하는 거니까 답은 24다. 이렇게 체크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보시고요. 그 다음에 11번 하나만 더 하죠. 11번이 아니라 10번 하나 더 해보죠. 10번 문제를 보면 10번은 그냥 간단하게 설명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간단해 보이니까요. 이게 굉장히 간단한 문제거든요. 여러분들 이거를 혹시라도 아직 이제 점검이 안 돼 있을까봐 이것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뭐냐면 이 문제의 조건을 보면 여기 지금 중선 정리를 쓰라고 여기를 m이라고 이렇게 잡았거든요. 그래서 요 길이하고 요 길이가 같아라고 해서 요걸 이렇게 쭉 이렇게 풀어간 겁니다. 그 다음에 길이가 AB의 길이는 3이고요. 요 길이는 3이고 요 BC의 길이는 2다라고 이렇게 나오거든요. BC의 길이는 2다라고 나와 있고 요 각이 주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요 각이 지금 몇이냐 그랬더니 요 각의 코사인 세타가 8분의 7이다 라고 이렇게 나오거든요. 여기가 세타인데 이 코사인 세타가 8분의 7이다 라고 나오죠.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할 일은 첫 번째 할 일은 요 길이를 일단 구하고 싶어요. 여기부터 여기까지 요 길이를 그냥 L이라고 잡으면 A부터 C까지의 길이죠. 그래서 AC의 길이를 빨리 구하고 싶다라고 하면 이 코사인 세타라고 하는 게 2배의 3 곱하기 L분의 3의 제곱 플러스 L의 제곱 마이너스 2의 제곱 이렇게 쓰면 이 L이 바로 나오거든요. 근데 이게 2차 방정식이기 때문에 근이 아마 2개로 나올 겁니다. 그 중에 이제 3보다 큰 걸 찾으시면 이게 되는 거고 이쪽으로 가서 뭐 조그만 것도 나올 수 있겠죠. 요 길이가 뭐 이쪽으로 이동할 수도 있으니까. 그래서 이제 그런 방식으로 보시면 요 이제 L이라고 하는 길이가 이제 바로 등장할 거고요. L이 나왔으면 그 다음 할 일은 뭐냐면 이 길이 제곱 더하기 이 길이 제곱은 이 길이 제곱 더하기 이 길이 제곱이다라고 해서 이 길이를 반 잘라서 이거 제곱하고 이거 제곱을 만드시면 이제 요 길이가 나오겠죠. 그래서 요 길이를 뭐 x라고 표현을 하시면 요 길이가 이제 등장할 겁니다. 그럼 이제 나머지 이제 요 길이를 찾고 싶은데 요 길이는 또 여기를 뭐 p라고 하면 요 길이 곱하기 요 길이랑 요 길이 곱하기 요 길이는 같다라고 식이 나오겠죠. 그래서 요게 뭐 2인가 이렇게 나왔던 것 같은데요. 그래서 이걸 계산해서 L이 이 전체 길이가 4다라고 나오면 여기가 2가 될 테니까 이제 2 곱하기 2가 이 길이 곱하기 이 길이다라고 해서 중선 정리를 일단 한번 쓰시고 중선 정리가 뭐죠? 중선 정리는 고등학교 1학년 때 많이 나오던 거죠. ABC가 이렇게 있고 이렇게 중선이 이렇게 있어서 중점으로 이렇게 연결이 돼서 두 개가 같다라고 하면 AB의 길이의 제곱하고 AC의 길이의 제곱을 더하게 되면 이게 2배의 AM의 제곱 플러스 BM의 제곱 뭐 이런 식으로 나오는 게 이게 중선 정리거든요. 그래서 이거 제곱 더하기 이거 제곱은 이거 제곱 더하기 이거 제곱의 2배다라고 하는 이 식을 쓰셔서 일단 x 찾고 그 다음에 또 이거 있죠? 원에서 이렇게 가르고 지나가면 여기를 P라고 하면 여기가 A고 여기가 B고 여기가 C고 여기가 D다라고 하면 PA 곱하기 PB는 PC 곱하기 PD가 된다. 이런 형식으로 곱하는 것도 작년 6월에도 물어봤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거는 이제 6월 평가원에서는 많이 질문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도형의 어떤 성질들을 여러분들이 혹시라도 깜빡깜빡 하는 게 있는지 잘 점검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10번 문제는 이렇게 간단하게 마치도록 하고요. 9번부터는 이제 각자 여러분들이 풀어보는 것으로 해서 공통 과목의 객관식 문제 해설은 이렇게 해서 마무리를 짓도록 하겠습니다.